그래서 앞에 전반적으로 이제 AI랑 데이터 사이언스의 전체적인 분야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는 이제 어떻게 보면 AI의 취약점, 약한 점들을 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AI도 다 좋지만 이게 잘못 사용될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제 AI 역기능입니다. 예, 순기능은 이제 좋은 쪽으로 사용되는 거지만 이제 사람을 편리하게 그 다음에 다양한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이지만 이제 AI도 나쁜 사람들의 악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악용이 될 경우는 어떻게 어떤 악용 사례들이 있고 어떻게 악용하는 경우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까입니다. 그래서 혹시 딥페이크에 대해서 혹시 한번 들어보신 분들 있나요? 예.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라는 거는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많이 들어보셨죠? 딥러닝에다가 이제 페이크를 붙이는 건데요. 그럼 이제 딥러닝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제 페이크를 만든다, 이렇게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이 여자분과 남성분 아주 멋집니다. 근데 이제 아주 멋진 영화배우 같이 잘 나왔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가상의 가짜로 인물들을 이제 그 인공지능 기법, 이제 간이란 생성 기법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그 포토샵으로 얼굴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아마 이렇게 포토샵으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얼굴 조작, 예를 들어.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죠. 그죠? 예. 근데 인공지능 기술로 이렇게 조작한 사람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정말로 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손쉽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그죠? 이런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이런 뭔가 생성한다는 거, 인공지능 기술로 새로운 것을 생성하고 사람 얼굴도 생성한다는 것은 좋은 기술인데, 근데 이게 악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연예인 같은 경우, 가짜, 이제 사진을 연예인 얼굴에 합성해서 만들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뭐 재미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을 이제 악용하는 경우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항복하자, 이런 페이크로 조작된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건 이제 조작된 것이고 실제로는 실제에 가깝게 만든 것이죠. 또 예를 들어 이제 유명 연예인들을 이제 조작해서 만들고 그걸로 이제 음란물을 만드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목소리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오바마나 트럼프의 목소리를 조작해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제 목소리까지 조작을 해서 돈을 어디로 입금하라, 이런 사기 같은 것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좋게 활용이 되면은, 예,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지만 이런 사기라든가 가짜 뉴스 생성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이제 N번방 사건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N번방 사건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근데 거기서도 이제 딥페이크로 생성된 사진들이 이제 유통이 돼서 이제 악용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렇게 역기능들이 있고요, 잘못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것이 제가 하는 연구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제 제대로 사용이 되나, 아니면 인공지능 기술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누군가는 연구를 해야지 이제 더 좋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 분야는 이런 인공지능 보안, 인공지능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런 폐해들을 어떻게 잘 탐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조작된 사진들에 대해서 어떻게 탐지를 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들로 생성된 이런 가짜 사진들을 어떻게 탐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아주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법에서 첫 번째로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탐지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셀렙 HQ라는 데이터셋은 이제 실제 사람의 얼굴들이고요. P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짜로 인공지능의 기술로 생성된 그런 가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은 경우, 실제 이미지랑 가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모은 경우 이 모델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데이터셋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것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양의 리얼이랑 페이크 데이터셋이 있고 이것을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MTCNN이라는 그런 잘 알려진 기법으로 이제 얼굴을 크라핑을 해가지고 그래서 데이터셋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많은 양의 데이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실제랑 가짜를 이미지를 넣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봐서 이 결과가 높을 수 있도록 저희가 모델을 튜닝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간단한 탐지 기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많이 활용되는 기법이 이제 데이터 증강 기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데이터셋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 증강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로테이션을 하든가 플립을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이제 머신러닝 기법의 성능을 탐지 기법의 성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실제와 가짜 이미지를 많이 수집을 해서 이제 데이터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의 성능을 추가적으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법들을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미지 스플라이스 디텍션이라는 기법도 있고요. 이 기법을 통해서 어느 파트가 이제 조작이 됐는지 어느 파트가 가짜인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가짜 탐지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실제 데이터셋을 실제 사람의 데이터셋을 구하는 건 쉽지만 이제 가짜 조작된 데이터셋을 많이 수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들이 하나는 이제 새로운 가짜 데이터셋이 추가적으로 나올 경우 전에 학습한 모델들은 이제 최신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 가짜 딥페이크에 대해서 성능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 셋이랑 테스트 셋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작된 딥페이크 탐지 관련해서는 아주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또 다른 분야로는 이제 저화질의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탐지하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가 굉장히 크다. 그런 경우는 이제 많은 양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들도 크고 많은 정보량이 있기 때문에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류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예로 12x12 예를 들어 24 픽셀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류해라. 그러면은 정보량이 적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올릴 때는 이런 동영상이나 이미지가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가짜로 조작되는 이미지들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요. 예, 그래서 이 적은 양의 작은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가짜로 생성된 이미지를 동시에 잘 탐지할 수 있는, 아니면 소량의 이미지를 가지고 성능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탐지기를 만드는 것, 또 새롭게 생성된 그런 가짜 딥페이크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탐지 기법들, 또 다르게 이런 새로운 딥페이크 기법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앞서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분야는 이제 머신러닝의 또 다른 한계, 편향성과 강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머신러닝 기법들이 성능이 좋지만 이제 또 다르게 이제 저희가 조금만 노이즈를 넣어도 이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드리 헵번의 사진인데 저희가 노이즈를 조금만 추가할 경우 이 사람이 오드리 헵번이 아니다. 예를 들어 뭐 다른 배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탐 크루즈인데요. 사람의 보기에는 명확하게 탐 크루즈지만 이제 노이즈를 넣었을 경우는 이제 조금 흐릿하죠. 근데 이 이미지를 가지고 원본을 가지고 톰 크루즈가 맞냐고 머신러닝 기법에 물어보면 톰 크루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노이즈를 추가한 이미지에 대해서 톰 크루즈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트럼프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머신러닝이 굉장히 성능이 좋지만 또 이런 노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취약하다는 점들이 있고요. 또 얼굴 인식기 같은 경우는 얼굴 인증이나 이런 것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잘못 인식해서 뭐가 큰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머신러닝이나 AI 기법들이 어디에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머신러닝이 실수를 하는 것들, 편향이 되는 것들, 오탐을 하는 것들, 잘못 인식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이제 자율주행 경우, 이제 사람인데 사람을 잘못 인식한 경우, 예를 들어 스탑 사인인데 예를 들어 레프턴이나 라이턴이라 이렇게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지만 어떤 특정한 인풋에서는 취약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드버서리얼 example, 적대적 샘플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분야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의 실수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이것들을 보완해야지 이제 정말로 유용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예는 이제 인공지능의 편향성인데요. 예를 들어 데이터셋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얼굴 인식기가 백인에 대해서만 학습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결과를 백인으로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백인과 흑인의 그런 데이터셋의 양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 예를 들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범죄인을 인식할 때 이제 흑인과 백인 이런 편향된 데이터셋을 쓸 경우 굉장히 큰 문제, 예를 들어 범죄자를 프로파일링 하는데 흑인이 더 확률이 높다는 그런 문제에도 머신러닝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데이터셋을 바이어스되게 편향되게 넣을 경우는 이제 머신러닝의 성능도 굉장히 편향되게 나온다는 점에 대한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머신러닝이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셋에 대한 처리, 그 다음에 편향성, 그 다음에 로버스트네스에 대해서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태티스틱, 통계랑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유명하신 분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냐로 생각하시면 이제 통계를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보다 더 많이 한다. 근데 컴퓨터 사이언스를 근데 통계학자보다는 더 많이 했다. 이런 걸로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통계랑 컴퓨터 사이언스를 둘 다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각광받고 또 유명한 분야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장 아주 필요한 분야라는 거, 앞으로 필요하다는 분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보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보안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에 쓰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보안이 중요한 이유는 가던 차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하던 차를 이제 멈추게 할 수 있고,
또 저의 얼굴을 이제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고요. 앞에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그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편향성 등에 대해서,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역기능 등 취약점 등 잘못 사용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한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한계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보안이라든가 그런 취약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법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식별화, 비식별화 이슈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공지능 연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정보라든가 데이터를 에 대한 비식별화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근데 여기에 많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이슈들이 있고,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데이터 처리 시점 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비식별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경우는 데이터가 비식별화되거나 그럴 경우는 이제 머신러닝 성능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만큼 성능이 안 나오는데, 이런 개인정보라든가 데이터 비식별을 한 후에도 머신러닝의 성능을 제대로 잘 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연구하는 그런 AI 플러스 보안 연구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많은 분들의 어텐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AI 최신 트렌드랑 이제 AI 보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이게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